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한마디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서는 깊이 얘기를 안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말이 있는데 요 말 앞에 들어가야 될 게 이거예요.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특히나 우리 연구원분들이나 코칭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뭔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건 질문이 달라서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질문이. 특히 많은 분들이 뭔가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맨 처음에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보통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대답을 해도 안 되는 이유만 찾아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애기 혼낼 때도 너 왜 그랬어? 어? 그죠?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했는데 내가 이래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 아, 네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엄마가 잘못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응? 이 왜 이러지? 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던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음, 특히 뭐 감정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이것도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것도 파고드는 질문이거든요. 안 좋은 걸로 되게. 네. 그래서 하여튼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그냥 킵하는 느낌으로 가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뭐 다 좋아요. 그럼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노자는 도덕경을 왜 썼을까?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도덕경을 왜 썼을까? 저자가 이 저자가 노자죠. 물론 뭐 썰에 의하면 노자가 뭐 가공의 인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노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책을 쓴 사람이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간에 왜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하면서 읽었나요? 라고 질문이 던져져요. 그리고 한참 블라블라 다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요 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페이지로 치면 46페이지에서 이제 그 대답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그 대답 나오기 전에 이 저자가 이걸 왜 썼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캐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콘텐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만든. 이해되세요? 그걸 만든 이유가 네,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거예요. 비단 도덕경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낸다. 또는 만약에 블로그 글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결국은 그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글 하나든 블로그 브랜딩이든 어떤 큰 덩어리든 간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잘 쳐다보면 그러면은 맥락이 잡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유를 명확히 알면 나 역시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나 역시. 무슨 얘기냐? 만약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는 사람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봤어.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45페이지. 사람들마다 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도를 말하는 거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도가 저마다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도와 또 다른 것이 분명하다. 왜 이런 거 봤더니 사람들이 도를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가 일단 도덕경을 쓰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런데 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필자가 보기에 이 이용찬 대표가 보기에는 도덕경의 내용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 언, 신 이 세 글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자, 우리 독자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은 도덕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도, 무의, 무의자연, 덕? 일반적으로들 그렇게들 알고 말한다. 왜? 어느 일을 보나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의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시각인 거죠. 제가 보건대 도덕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쟁이다라고 얘기해요. 쟁, 투쟁, 다툼, 경쟁, 싸움, 전쟁 얘기하는 쟁. 그냥 쟁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싸우지 않는 것, 부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노자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죽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저 전쟁의 고통에서 백성들을 구할 길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세요. 노자는 길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도라는 걸 찾기 위해서 백성의 고통이 아니라 전쟁에 주목을 한다. 대부분의 성현들은 백성들의 고통에 주목한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직접 치유해 줄 수 있는지 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고통이 아닌 쟁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싸웁니까? 그래서 부쟁, 싸우지 않는 길을 완성합니다. 즉 노자의 도는 부쟁의 도입니다. 하면서 부쟁의 도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도덕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노자가 살던 시대는 제가 뭐 책의 이야기로 너무 깊이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춘추 전국 시대예요, 소위. 이때 뭐예요? 중국이 막 갈라져가지고 정말 나라가 나라와 맨날 싸우고 맨날 땅 따먹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때가. 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먹기도 하고 이런 정말로 어떤 상황이냐면 매번 어떤 전쟁, 상처, 고통, 그죠? 죽음 이런 게 판을 치는 사회였어요. 이 당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게 소위 어지러운 이런 시절에 어지러움의 어떤 극치를 달렸던 이 시절에 자, 일반인들은 만약에 이런 막 지금하고 솔직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어지럽고 뭔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사회야. 이런 사회에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냥 노자가 아닌 그냥 사람들은 여기서 뭘 봤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싸움인 거야. 싸움이니까 어떻게 이길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한번 치환을 해놓고서 생각해 보세요. 자,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누가 개발서를 쓰는 거야, 지금처럼. 이해되세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런 책이 나올 법하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 솔루션으로 내놓은 책들은 이런 책이었던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법 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예를 들면 이런 게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세요? 지금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노자는 이런 막 이기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통과 막 난리통이 났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겨서 쟁취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노자 선생님은
노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게 뭐야? 이게 먼저 백성들을 먼저 본 거예요. 백성들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왜 고통을 받는가? 네. 이 고통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생기는 거죠. 전쟁은 싸우는 거고. 그래서 그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은 없느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쟁이라는 거죠. 부쟁의 도를 노자는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현재에 놓고서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뭐예요? 신사임당, 당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 이해되세요? 자, 지금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이 뭐예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요즘에 한참 나오는 책들 뭐예요? 돈 버는 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니면 또는 자, 여기 제가 하나 빠먹었는데 이렇게 뭔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하나 주류가 하나 있고 아마 또 하나의 주류는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 춘추전국 시대에 만약에 제가 작가로서 활동을 했다면 결국은 내가 책을 뭐 내가 지식이냐 그런 책을 이기는 법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법? 너 지금 되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뭐 명상을 해봐.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썼을 거라고. 그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어? 돈 버는 법. 맨날 야 너도 돈 벌 수 있어. 응? 너도 1,000만 원.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또는 코로나로 인한 뭐 우울증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법.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거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비슷하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2,5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세상은 계속 어지러운데 계속 바깥에서 보고 누군가를 이기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일단 요 위쪽만 보면 결국은 다 남과 뭔가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 더 큰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남을 눌러야 되고 이쪽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자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용찬 대표는 이 힌트를 전부 다 마케팅으로 갖고 온 거죠.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구나. 잘 싸우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싸우는 법을 익히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로서 존재를 하고 그걸로서 나로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그 자체로 경쟁력이 생기는구나. 이건 거죠. 함께해요. 제대로